안녕하세요. 저는 오토데스크 제품 지원팀의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비디오 솔루션에서는 오토캐드 2010의 서브스크립션 어드밴티지 팩의 기능 및 이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어드밴티지 팩은 서브스크립션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전용 서비스로서 내년 출시되는 2011 버전 제품의 신기능을 먼저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어드밴티지 팩은 오토캐드, 맵3D, 메케니컬, P&ID, 플랜트3D, 스트럭처럴 디테일링, 그리고 인벤터와 레빗 스윗 제품에 한국어를 포함한 13가지 언어로 지원됩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어드밴티지 팩은 서브스크립션 센터에 직접 로그인하셔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오토캐드 2010의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접속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어드밴티지 팩을 실행하시고 언집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서브스크립션 센터에 가시면 어드밴티지 팩과 함께 리드미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어드밴티지 팩은 일반적인 디플로이먼트 이미지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 대의 컴퓨터에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싶으시면 리드미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어드밴티지 팩에 대해서는 실행이나 오류에 관련하여 오토캐드 F1 도움말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정보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면 서브스크립션 센터의 리드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서브스크립션 어드밴티지 팩을 제거하시려면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로 가셔서 리스트에서 선택을 하시고 어니스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먼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서브스크립션 리본 탭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아래의 툴바에서도 리본 탭에서와 같은 순서대로 버튼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객체를 선택 후 오른 클릭을 하시면 객체 분리, 객체 숨기기, 객체 분리 끝, 선택사항 추가, 유사 선택 등의 명령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전구 모양의 새로운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직접 실행할 수도 있고 도면에 숨겨진 객체가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객체를 하나 선택하고 객체 분리, 객체 숨기기 명령을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붉은색으로 바뀐 아이콘은 도면에 숨겨진 객체가 있음을 뜻합니다. 객체 분리 명령어는 선택하지 않은 객체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명령어입니다. 객체 분리 명령어를 실행하고 한 블럭을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객체들이 사라집니다. 레이어를 추출하여 작업을 실행하는 레이 아이소 명령과 비슷하지만 레이어 단위가 아닌 오브젝트 단위로 명령어가 실행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숨겨진 오브젝트들은 리젠이나 줌 등의 명령어의 실행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줌, 익스텐스를 실행하면 화면에 보이는 오브젝트들에만 적용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을 보시면 전구가 붉은색으로 바뀌어 숨겨진 객체가 있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객체의 분리를 끝내고 싶으시면 객체 분리 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춰져 있던 객체들이 모두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객체 숨기기는 객체 분리와 반대입니다. 객체 숨기기를 실행하고 이 룸들을 선택하면 선택한 영역만 사라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객체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 객체 분리 끝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객체를 숨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더라도 그 객체 숨긴 상태가 그대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면을 다시 열면 모든 객체가 다시 보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 추가 그리기는 선택된 객체 타입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하는 새로운 객체를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선택한 객체의 특성에 의해 조건들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그란 블럭을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같은 속성의 블럭이 생성됩니다. 또 이 파란 점선을 추가하면 점선에 맞게 설정이 맞추어집니다. 선의 색상과 타입은 물론 레이어까지 동일한 조건의 새로운 객체가 작성되기 때문에 만약 원래의 선택된 객체가 잠겨져 있는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 생성된 객체도 잠겨 있는 레이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택사항 추가 그리기를 사용해서 특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객체들은 라인, 호, 원과 같이 하나의 명령어를 사용해 만들어진 객체들입니다. 2개 이상의 명령어를 사용해 만들어진 객체와 3D 솔리드 객체는 불가능합니다. 색상, 레이어, 라인 타입 스케일, 플로 스타일, 선과 중치, 두께 등의 특성이 추출 가능한 조건이고 치수선이나 문자에서는 스타일이나 높이 등이 추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선택사항 추가 그리기가 안 되는 객체 중에서도 서브스크립션 인스톨 시 설치된 XML 파일을 편집하면 지원 가능한 객체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R텍스트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오토캐드 2010의 서포트 폴더를 찾아가시면 acell command map.xml 이라는 파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일단 이 파일을 수정하면 선택사항 추가 그리기 명령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없으시면 수정을 하지 마시고 수정을 하시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원본을 꼭 복사해 두시길 바랍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일 윗부분에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견본 부분을 복사해서 제일 마지막에 추가합니다. 엔트리 네임에 R텍스트를 입력하고 여기 클래스 네임에는 정확한 오브젝트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CAD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화면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명령어를 명령어 창에 입력을 하시고 객체를 선택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CAD에서 인식하는 오브젝트의 정확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다시 아까 acell command map.xml 파일로 돌아갑니다. 아까 복사해둔 객체명을 클래스 네임에 입력을 하시고 명령어 이름을 입력한 뒤 나머지를 지웁니다.
이 밑에 프로퍼티 부분도 다 지워주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지원이 되지 않는 객체들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명령어로 작성 가능한 객체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선택 명령어는 디폴트에 따라 같은 속성의 객체를 선택하는 명령어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블록이나 레이어 등 객체 타입의 조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사 선택을 누르고 명령어 창에 SE를 입력하여서 설정 화면으로 가면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창의 윗부분에 보이는 6가지는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밑에 있는 객체 스타일은 텍스트 스타일, 디멘전 스타일, 테이블 스타일 등을 포함합니다. 디폴트로 도면층과 이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들을 모두 끄면 동일한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만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블럭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블럭들이 선택됩니다. 이번에는 설정을 이름에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룸네임을 선택하자 같은 이름의 블럭들이 모두 선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가지의 오브젝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개의 블럭 모두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위의 객체를 선택하고 유사 선택 명령어를 실행해도 객체 단위로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라인으로 객체를 작성하고 컨트롤을 누르고 동시에 클릭을 하여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유사 선택을 실행하면 세그먼트 단위가 아니라 폴리라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모두 선택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복잡한 도면이 있는데 유사 선택과 객체 분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시면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실 수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유사 선택, 객체 분리를 실행하면 같은 레이어에 있는 텍스트들을 모두 분리해낸 것이 보이실 겁니다. 다시 객체 분리를 끝내고 조건들을 수정하겠습니다. 색상을 추가하고 다시 명령을 실행하면 같은 레이어와 색상 조건을 가진 텍스트들만 분리되었습니다. 객체 분리 끝을 눌러서 다시 모든 오브젝트가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유사 선택의 설정에 색상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고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파란색의 주차 라인 같은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활용 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도면은 여러분이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시는 도면일 겁니다. 이런 도면에서 하나의 블럭을 선택하고 유사 선택을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객체가 선택되었죠. 이럴 때 특정 객체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설정창에서 블록 이름에 체크를 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특정 선택된 객체들을 가지고 수정을 하시는데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사 선택의 설정에서 객체 스타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유사 선택 설정에 객체 스타일을 추가하고 이 치수선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4개만 선택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하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객체가 선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유사 선택의 환경 설정에서 객체 스타일을 해제하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5개 모두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줌이 된 상태에서 유사 선택을 실행하면 화면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같은 조건의 모든 객체가 선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사 선택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에 Select Similar Mode라고 입력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조건에 숫자 값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값은 1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번의 도면층과 128번의 이름이 선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타이핑을 해서 1번을 입력을 하면 유사 선택의 설정 창에서 확인해 보시면 색상의 조건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입니다. 아마 해치가 포함되어 있는 도면에서는 이렇게 해치와 인접하여 있는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 명령어는 일단 해치를 선택하시고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를 실행하시면 해치가 도면의 제일 뒤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한 오브젝트도 쉽게 선택할 수 있음으로써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석을 맨 앞으로 가져오기는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와 반대의 명령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 생긴 명령어는 아니고 text to front라는 기존의 명령어를 사용하기 쉽도록 리본 탭에 첨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토캐드 2010의 서브스크립션 어드밴티지 팩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기술 지원을 요청하시려면 언제든지 서브스크립션 센터에 로그인하셔서 지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